안녕하세요, 권수연입니다. 이번에는 팔척귀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리고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팔척귀신 이야기 시작할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시골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조용한 마을이었고 늦은 저녁이 되어 나는 씻기 위해 수도가로 갔습니다. 수도가 앞에는 이 2kg 높이의 담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모자가 담 위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얹어놓은 것도 아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자를 쓴 사람은 바로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머리가 허리까지 닿았고 모자의 색과 똑같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담의 높이는 2kg인데 어떻게 키가 담을 넘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남자 같기도 했습니다. 여자는 자그맣게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며 지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포포포포포포. 그 소리가 너무도 무섭고 음산해서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께로 달려가 도망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나는 벌벌 떨며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시더니 나에게 팔척귀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미친 여자가 한을 메고 죽어서 팔척귀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팔척귀신이 워낙에 사나운 귀신이어서 테마사가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이 조용한 마을에 봉인을 해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저도 진짜 겁이 나네요. 저 무서운 거 뭔지 저 많이 떨리거든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한 노파를 불렀습니다. 그 노파는 나를 천천히 살펴보다니 나 깜짝 놀라며 나에게 부적을 한 가지 써주었습니다. 이걸 꼭 몸에 지니고 있거라. 그러더니 노파는 내 방에 들어가 대접 4개에다 소금을 잔뜩 쌓아놓고 어디서 구했는지 작은 소반을 가져와 그 위에 불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꼭 부적을 지녀라 알겠느냐. 노파는 나에게 한 번 더 당부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부를 일은 없을 거다. 잘 버텨야 한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문을 잠그고 나가셨습니다. 나는 별안간 두려웠지만 일단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나는 갑작스럽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간은 새벽 10시, 1시? 뭔가 예감이 좋지 않은 시각입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콩콩콩콩콩콩. 창문이 덜컹덜컹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뭔가 손으로 가볍게 두들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힘들면 그만 나오거라.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금방 달려 문을 열려고 했지만 순간 올 일이 없을 거라. 자꾸만요. 올 일이 없을 잠깐만요. 순간 올 일이 없을 거란 할아버지의 당부가 생각나 다시 뒤를 돌아섰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난 최대한 큰 목소리로 TV를 들고 덜덜 떨었습니다. 포포포포포포. 그 소리가 또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부적을 지끈 붙잡으며 빌었습니다. 대접에 있던 소금들이 점점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과 문을 점점 빠르게 흔들었고 귀신의 소리도 계속 들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다시 잠에 들려고 애썼습니다. 그리해서 어떻게
긴 밤에 가고 아침이 왔습니다. 대접에 있던 소금들은 모두 타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내가 살아계신 것을 보고 매우 안도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짐을 싸셨고 노파가 집으로 왔습니다. 노파는 혹시 모르니 부적을 하나 더 써주고 나에게 줬습니다. 이제부터가 고비예요. 곧 이어 승합차가 나타났습니다. 뒤에 사촌 3명 양쪽, 옆에 노파 할머니, 삼촌이 운전을 하셨고 할아버지가 조수석에 앉고 나는 그 가운데에 앉아 사람들 주위에 둘러싸인 꼴이 됐습니다. 부적을 쥐고 눈을 꼭 감거라. 너에게 보이는 것이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단다. 절대 눈을 떠선 안 된다. 노파는 나에게 당부했습니다. 차가 달렸습니다. 포포포 덜컹덜컹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귀신이 따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난 너무 무서워서 눈을 칙꾹 잡았습니다. 귀신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냈고 다른 사람들이 소리는 들리는지 괴로워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렴풋이 실눈을 뜨게 된 나는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귀신이 이상한 자세로 차제에 딱 붙어 계속 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보지 말거라. 노파는 내 눈을 가렸습니다. 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덧 마을의 끝에 도착했고 팔쪽 귀신을 만난다는 지장 4개가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제서야 조금 안심하며 이제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귀신도 지장이 있으면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면 노파는 혹시 모르니 부적을 한 장 더 써주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후 할아버지, 할머니, 그 노파도 모두 죽고 내가 성인이 되어 나는 서울의 작은 집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에 살던 사촌들로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마을에 있던 지장이 한 개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나는 악몽과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아직도 귀에 들립니다. 포포포포포포. 이제 여기까지가 팔척 귀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